안녕하세요, 래입니다. 여기는 창덕궁 그리고 경복궁이 있는 종로입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저보다는 여기 전망이 너무 예뻐서 전망을 좀 보여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서술락길을 가고 있는데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아직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같이 서술락길을 둘러보아요. 저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좀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일단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걸 따라하면서 문화라는 것을 배웁니다. 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뭐 빨래를 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식사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인 것 같아요. 식사부터 가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수저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손으로 먹죠. 그런 것부터가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처음에 배운 것이 맞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거 보면 더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이 맞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어, 습성이라고 할까요? 토이푸들인가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그런 문화만이 아이고 너무 예뻐서 이걸 좀 다 보여드려야겠네. 타고난 문화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꼭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호주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정말 달랐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일단은 웃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쳐다도 잘 안 보고.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면 미소로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과도 그냥 길에서 스몰 톡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을 하거나 뭐 강의를 들을 때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인 것 같아요. 와, 멋지네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레고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소년이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저를 또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로 가니까 그때부터 행복의 원지를 좀 알게 되었어요. 왜 문화라는 게 타고나는 게 있지만은 내가 많은 문화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서술락길 여기 맞나요? 잘 모르겠어. 일단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문화 충격에 빠지곤 하는데 이 문화 충격을 좀 설명드려 볼까요? 문화 충격은 내가 기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나 다르거나 아니면은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할 때 그럴 때 문화 충격을 느낍니다. 근데 이걸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타격이 크다고 할까요? 왜 요즘 성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영어로 tolerance라고 하는데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름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 다름을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불행한 사람들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고 또 빈자로 사는 사람들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그냥 다른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가 좀 더 성숙하기도 해요. 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데요. 저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한 96%, 96점 몇 프로의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96%라는 수치가 어마무시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내국인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사실 이거는 뭐 아시아 국가들 특징이기도 하지만 뭐 미국이나 그런 이민자의 나라들, 호주나 캐나다나 여기에 비해 보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외국 그리고 내국. 그래서 foreigner라는 말이 조금 차별적인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문화라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하.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나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언어를 쓰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을 합니다. 관용을 합니다. 그래서 tolerance가 참 중요한데 근데 한국은 tolerance라는 개념이 관용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호주에 가서 그 개념을 좀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른데 그거를 용인해 주는 게 호주 문화다라고 마가리 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나와는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생활을 해온 사람에 대해서 관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하려면 아니면 어떤 언어든 잘하려면은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 외국어를 잘하는 건데요. 관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의 예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의 표현 방식이 한국어의 표현 방식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말해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영어를 못하시죠. 그냥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떤 언어 외국어든 잘 습득하십니다. 참 평화롭네요. 하하. 그래서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더 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호주 예를 들어줬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문화로 살고 있었는데 그 문화가 썩 행복하진 않았는데 호주에 가니까 호주인들의 삶의 양식이 저와 잘 맞았나 봐요. 친절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도 좀 다르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저도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약간 좀 전형에 빠지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좀 만나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위안을 얻습니다. 저도 아직 참 젊은데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방식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이 샜는데 그래서 관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와, 스파가 있네요. 어떤 문화는 당신에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화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문화가 나에게 맞을 것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취하시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가 아닐까 합니다. 어제 북클럽을 했어요. 저희 오렉스에서. 그런데
어떤 현상에서 반응하는 게 사람마다 달랐지만 근데 그게 한국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저희 멤버 중에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멤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직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만 생활하고 계시는 멤버들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멤버들은 직업을 고를 때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을 벌면은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생활하신 멤버는 제가 호주에서 생활했을 때와 그리고 또 호주 친구들과 또 유럽 친구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고 어, 그리고 당신의 만족이라고요. 그 만족은 컨텐먼트를 말하는데 영적인 만족이기도 하지만은 sense of reward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셨어요. sense of reward는 보람감을 말하거든요. reward가 단어 자체로 쓰면은 어떤 문맥에서는 보상을 말하지만 sense of reward이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it's rewarding이라고 말씀하시면 보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호주 친구들은 직업을 고를 때 보람이 있는 없냐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돈의 차이도 있지만은 돈은 그냥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쫓거든요. 연봉을 쫓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직업을 고를 때 그 첫 번째가 돈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한국에서 살더라도 집이 너무 예쁜데 한국에서만 생활하더라도 보람을 먼저 여기고 자신의 능력 인정을 먼저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렉스에 오셔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금 새로 오신 멤버가 그러시거든요. 20대 초반밖에 안 되시는데 중반? 와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좀 더 성숙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다 보니까 부라는 것이 축적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좀 더 기부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내는 사람인데 어머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있네요. 그래서 부를 쌓아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게 저의 생활을 크게 낮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를 더 행복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는 있고 부가 쌓이니까 일단은 dignity라는 거를 지킬 수 있어요. dignity는 이거는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dignity는 존엄 같은 거예요. 비굴함의 반대라고 할까요?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화적 차이인데요. 위엄이 될 수도 있고 존엄이 될 수도 있고 존중이 될 수도 있고 품위가 될 수도 있는 게 dignity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dignity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좀 단어가 있더라도 개념이 좀 약해요. 문화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dignity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그 문화를 알게 되고 그게 중요한 걸 또 알게 되고 또 이게 나한테 맞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있으면 dignity를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어릴 때라던가 돈이 떨어지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만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무례한 사람들 내가 별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례하게 아니면 되게 나쁘게 나를 대하면은 그걸로 인해 불행 끝이죠. 그러니까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비참의 끝이 dignity가 아닐까 해요. 길이 참 예쁜데. 아이고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시네요. 요즘 시대에 예뻐라. 그래서 부는 dignity를 지켜주고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내가 항상 웃고 마음이 긍정으로 충만하고 막 벅차고 이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그냥 마음 상태고 어,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어, 행복은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 행복을 좀 우리나라에 알려드리고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행복 시연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리는 만큼 좋은 책이 나오고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제가 더 좋은 책을 만들어서 한국인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오렉스 북클럽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요. 아유, 여기도 미니가 있네. 역시 취향에 좋은 분들이 미니를 타셔. 저희 한국에 계신 멤버들은 돈을 1번으로 추구하고 돈의 양이 당신의 성공을 정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는 사회 초년생도 있었고 이제 첫째 장에 들어가서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멤버도 있었고 일을 한 지 꽤 된 50대 멤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 외국에 생활하는 멤버는 어떤 잡 오퍼를 받았는데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지만 지금 회사에서의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좋고 보람을 주고 또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보람감 센서 리얼을 주기 때문에 그 오퍼를 거절했대요.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조금 문화가 다른 점이 많은데 미국이었다면은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한국인 여자분, 제 또래 여자분의 외국 잡지? 뭐 이런 아니지. 외국 미디어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블룸버그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여자분은 테크 회사들을 옮겨 다녔는데 이직을 할 때 일부러 자기가 다른 회사들도 자기를 원한다 라는 식으로 그 당장의 순간에서 어필을 해서 연봉을 엄청 인상해서 이직을 하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인데 일단 아이가 있으시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싱글맘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뭐 싱글맘일 수 있죠. 그런 용기도 참 대단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양을 쫓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넓은 집에 생활하면서 하는 게 뭐 그거나 저처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 그거나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삶의 태도겠지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빌 게이츠가 자기가 억만장자가 된 이유로 10년, 11년 동안 자기가 부자인 줄을 몰랐대요. 느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돈이라는 것인 것 같아요. 돈의 역할은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당신의 디그니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다는 거는 이거 우리가 6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그걸 뭐라고 하죠? 지금 한국어 단어가 안 떠오르고 있는데 관성. 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맞다고 믿는 판단을 할 때 그게 가장 쉽거든요. 인기 있는 것이 당연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본능으로 하는 판단이 그런 겁니다. 그러하여서 이 돈을 쫓는 문화가 사고방식이 삶의 태도가 쉽게 바뀌고 있지 않는 게 한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는 길인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하. 와, 멋진 집들이 있는데. 이야, 서울은 참 멋있어요. 정말 다녀도
서울에는 멋진 곳이 참 많습니다. 여긴 발레가 있는 거 보니 레스토랑이군요. 여기는 집이네요. 이런 집도 저렇게 편리한 걸 사용을 하네요. 하하. 자, 그런데 돈의 양이 행복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다시 문화라는 주제로 가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 우리가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그 차가운 게 팽배해져서 그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인 이유가 이런 사소한 것들, 사고방식에서도 비롯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왜 책을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코딩을 배우고 싶어서 참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앱을 만들면은 그걸로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걸 많이 보아서 코딩을 배울까 했지만은 그게 참 저랑은 맞지가 않았어요. 저는 예술가고 좀 인간적인 사람이다 보니 멋있어라. 근데 책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 책을 쓰니까 이 책이라는 언어가 그게 바로 코딩이더라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코드. 근데 언어나 사고방식이 바로 코드입니다.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코딩을 쓰면은 그 코딩대로 어플리케이션은 현실이 실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라는 거를 살고 있는데 그 삶이라는 현실은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하느냐가 이 삶이라는 현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은 행복한 코드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법, 문화, 그리고 언어입니다. 여기도 예쁜이 좀 보여드릴까요? 돈을 쫓아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극단적인 그런 불행, 아니 뭐라고 하죠? 디니티를 잃거나 하는 거를 막아주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자, 그러하다면 나에게 보람을 주는 일을 하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기서 참 멋지게 해놨어요. 이야,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는 미니를 타는 분이 사시는군요. 일단 행복하는 사고방식, 그런 문화를 따르려면 선택을 하실 때 동백꽃 좀 보세요. 선택을 하실 때 당신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는 일을 하시면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오래되거나 바꿀 수 없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인데요. 스토아 철학이란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탓하거나 그걸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이해하시고 실천하셔서 삶을 행복하게 바꾸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오, 멋져라. 야, 이렇게 멋있게 로고를 하다니. 이야. 자, 문화 충격. 그래서 문화에 대한 충격은 관용이 좀 부족한 그런 미성숙한 정신이 느끼는 것이 충격이 되겠고, 사실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문학을 파고 파다 보니, 인문학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인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인간이 확신하고 이렇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이게 현실이라고 하기가 확답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건 정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냐면 신의 존재를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인 것 뿐이죠. 참 아름답죠. 저도 정말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 주차장이 주차장에 있는 건물이 없어서 뭔가 세상을 위한 더 큰 일을 해야 주차장을 가진 공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와, 기와 좀 보세요. 야, 멋지네요. 저 건물만 보더라도 하나의 문화이잖아요. 근데 문화라 함은 삶의 방식이잖아요. 아유, 너무 멋져라. 저분들은, 저때 사람들은 이렇게, 비와 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지붕을 썼고, 이런 벽을 썼고, 이런 재료를 썼고, 그게 바로 삶의 양식입니다. 아, 어제는 저기 수업에서 멤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로고라는 게 있고 심볼이라는 게 있는데 로고는 그냥 그래픽이거든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름 같은 건데 심볼은 상징이에요. 이거를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그래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심볼이 뭔가 한번 여쭤보았어요. 어떤 멤버는 한글이라고 말씀하셨고 어, 저는 한복이라고 말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것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사고방식, 그런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문화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촌 한옥마을로 올라가는 길인가 봐요.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북촌 한옥마을도 보여드리고 하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이유도 자기가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겉만 보고 다른 것만 보는 것만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서피스 겉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여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생활을 좀 공유를 해보아야 느낄 수 있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안 좋아해요. 그보다는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네. 여행보다는 그 나라에 좀 살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또 다른 나라에 살아보고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에게 맞는 문화를 찾겠죠. 문화에 대해 얘기하니까 이런 게 떠오르는데 제가 태어난 곳의 문화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과. 그 말을 왜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살았던 영혼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외국의 것들인데 그게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거기서 강렬한 그런 끌림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약간 오스트리아나 로마나 독일이나 이쪽 문화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20살, 21살에 가슴에다가 엄청 큰 타투를 했는데 그 타투가 하나의 심볼이거든요. 제가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어떤 심볼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거는 로고가 아니라. 그게 바로 양주 독수리이고 그건 알고 보니까 오스트로 헝가리안 엠파이어를 비롯한 그런 비잔틴 제국 곳의 상징이었더라고요. 양주 독수리. 이거는 세계에서 3대의 그런 디바인 심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심볼이 있는데 유독 여기에 저는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심볼인데 강렬한 끌림을 느낀다는 거는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영원히 전생에 그곳에 살았다던가 그런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것도 함께 생각하시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서울 구경도 있겠지만은 문화도 이해하고 언어도 습득하고 그리고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해서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해서 사시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실 때 항상 끌고 가야 되는 질문은 Know thyself. 내가 누구인가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유럽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저만 봤네요. 인터뷰를 할까봐요. 인터뷰를 할까요? 아, 근데 유럽인이어가지고 영어를 잘하려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는 개동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시 북촌 근처고요. 어, 정말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아직 추워가지고 제가 패딩을 입고 있는데 멋진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런 곳이 있고요. 지금 기온은 0도이고 바람이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약간 영하인 것 같지만 저는 추위는 좀 익숙해가지고 아이고 귀여워라. 여자분이신가?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모닝이래요. 참 아이디어 라이프지 않을까. 어머 이건 너무 야한데? 다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삼청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 언어 얘기로 가볼까요? 이 영상은 문화, 언어 그리고 부까지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제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저기를 보여드릴까?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윤보선이라는 사람 아실까요? 윤보선은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이더라. 어쨌든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고 180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부자여가지고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그냥 골프나 치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대통령직을 했다고 합니다. 저 잘은 몰라요. 그냥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윤보선의 집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는 서울에서 제가 제일 살고 싶은 집 중 하나인데 경찰들이 있네요. 엄청나게 크죠, 서울에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사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나 봐요. 경비가 있고 그러네요. 자, 그럼 언어로 좀 들어가자면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법, 그리고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인데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왜 날이 풀렸다. 저 맨날 이 말만 하는데 좀 다르게 좀 해볼게요. 하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현 방식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겠죠. 너무 예쁘네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정말 잘 배우려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나 그런 삶의 태도를 어, 알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면은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영어에는 표현 방식이 있고 그거를 해석식으로 가면은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이걸 이 표현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금방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럴까 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따지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뭐 그렇게 해서 배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거는 마치 내가 그걸 타고난 것 같은 건데요.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나 그거를 원래 오랫동안 써가지고 익숙했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시려면 그거를 왜 그럴까 하고 질문하면서 분석하지 말고 번역하지 말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Lo and behold라는 표현이 있는데 Lo and behold를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 뿌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뿌리를 찾는다고 그걸 잘 쓰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너무 지나친 공부인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짧고 할 일이 많은데 로앤비홀드를 뿌리를 공부하면서 그 한마디를 쓰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참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로앤비홀드는 아니나 다를까라는 우리나라 말과 참 비슷한데 그렇구나 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그 그렇구나를 상황으로 습득하는 게 바로 언어 습득이에요. 혹시 언어를 빨리 배우고 싶으시면은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양이 있는데 그거에 딱 엄청난 양을 일정 기간 딱 노출되면은 언어 습득이 됩니다. 그게 우리 오렉스의 교육 방식이고 그게 언어 습득의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 언어는 그렇게 습득합니다. 세상에 영어 학원이 참 많아요. 특히 한국에 정말 많은데 무슨 분야가 그렇듯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함께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것 같고 언어라는 거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특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은 좀 빨리빨리 습득합니다. 유독 한국인과 일본인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배운 방식이 좀 그게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잘 하시려면 그냥 이렇구나 그냥 사고방식이 다른 거구나 하고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독일 영상을 좀 봤어요. 아니 오스트리아 영상인데 오스트리아의 카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봤거든요. 근데 독일어도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참 발음이 어려워서 배우기 어려워요. 스펠링도 영국과 너무 다르고. 근데 그거를 배우려면 한마디 한마디씩 그 소리를 따라하면서 배우면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이탈리아어를 좀 한마디씩 배우고 있고 일본어도 한마디씩 배우려고 합니다. 모라세라. 여기서 언어를 배울 때 포인트가 그 나라의 억양을 그대로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호주에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Do you know someth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Do you know가 한국어 억양이에요. 영어로는 Do you know라고 안 그럽니다. 영어로는 Do you know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말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게 Have you heard of something? 이런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른데 그거를 정확히 배우려면 그 소리를 흉내내시면 됩니다. 억양을 함께 흉내내시면 돼요. 우리가 사투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예뻐서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하면은 이거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부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그리고 문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언어 습득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날이 참 좋은 날 이렇게 삼청동에 와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실란가 모르겠네. 이 평화로움과 함께
오늘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우리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영어책 그리고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부자의 111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필사책 1, 2에서 깊게 배우실 수 있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삶을 더 살려고 하신다면은 죽어도 살자라는 저의 에세이도 있습니다. 책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당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 문화를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시는 과정에서 행복도 함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넓어진 당신의 사고방식은 생각의 폭은 당신의 부도 증진시켜 줄 거예요. 그걸 좀 상세히 말한 게 이번에 쓴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드시면서 make it count 하시길 바래요. See you in the next video. Ciao!